단계학교입니다. 예, 오늘은 이 시간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그리고 응집과 이평선의 응집과 확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 골든 크로스는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다고 했을 때, 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중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오는 거를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예, 보시면은 개념이 이렇게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오면서 배열이 정리되는 초입 구간을 우리가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이 골든 크로스에 항상 중요한 거는 이 캔들이 단기 이평선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 빨간색 선이 5일 이평선, 이 파란 선이 20일 이평선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20일, 60일 이렇게 돼도 뭐 상관이 없어요. 60일, 120일 이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놨지만 요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골든 크로스 되는 부분이 하나의 매수의 급소라고들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평선에서 중요한 거는 지지와 저항이고, 그거를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학습 효과에 따른 심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제가 이평선 첫 강의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공부하기 때문에 여기가 매수 급소가 된다는 그런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심리대가 굉장히 강하고요. 이 부분이 매수의 하나의 급소가 됩니다. 일단적으로 급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저항을 뚫고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학습 효과라고 하면 되고요. 좀 더 간단한 원리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우리 집을 나와서 우리가 학교에 등교하기까지, 회사에 출근하기까지 여러 가지 길이 있죠. 여러 가지 길로 갈 수 있는데, 결국은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정문이란 어떠한 일정한 구간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일정한 구간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하나의 길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방을 내려갈 때, 차를 타고 지방을 내려갈 때 일정한 고속도로에 진입을 해야 되죠. 거기에서 톨게이트를 꼭 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국도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은 고속도로를 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 구간이 골든 크로스가 되는 구간이 그 톨게이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톨게이트 꼭 지나가야 되는 일정한 길을, 일정한 목표치를 가기 위해서 일정한 구간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골든 크로스가 되는 부분을 톨게이트 그 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거래량하고 캔들을 배웠지만은, 이 골든 크로스에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골든 크로스가 하면서 많은 거래량이 터질 필요는 없는데, 일반적인 앞에서 나왔던 일반 평소의 거래량보다 조금 더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골든 크로스에 좀 더 신뢰를 줄 수 있겠죠.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거래량까지 같이 체크를 해주는 게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골든 크로스 나면은 매수 급수다라고 하는데, 이 거래량을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을 항상 체크를 해줘야 돼요. 이 골든 크로스가 됐다고 해서 바로 뭐 이렇게 쭉쭉 치고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되고 다시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되고 골든 크로스가 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거래량까지 같이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데드 크로스는 반대예요.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데드 크로스입니다. 뚫고 내려가면서 단기 이평선이 이 지금 511선, 21일 이평선,
이뿐만 아니라 60일, 20일로 사용해도 돼요. 어떤 걸로 사용해도 되고 이해가 편하기 위해서 5일 입형하고 20일 입형을 이렇게 한 겁니다. 데드 크로스가 됐다는 거는 일단 저항이 많이 올라가기 위한 저항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5일 이평선 뚫어도 20일 동안 물린 사람의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강한 힘이 아니면은 뚫고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의 힘이 좀 더 강해지기 때문에 매수는 항상 금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중요한 거는 역배열에서 한번 나중에 실전에서 공부를 하겠지만은 역배열에서 가장 좋은 거는 한 번에 강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모든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 한 번에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한 번에 막 20% 30%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나중에 실전에서 공부를 하고 일반적으로는 데드 크로스는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뚫고 내려가가지고 내려가는 거를 이렇게 구간을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구나. 이 데드 크로스가 왜 안 좋냐라고 했을 때 올라가려고 이 주가가 올라가려고 해도 캔들이 치고 올라가려고 해도 이 처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항이 많이 걸리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 크로스랑 데드 크로스를 공부할 때 핵심은 그거예요. 정배열 초입에 있는 그런 매수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위에 저항대가 적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저항대에 부딪혀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적다. 그리고 두 번째, 일정한 구간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의 길을 지나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톨게이트라고 예를 들었죠. 톨게이트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골든 크로스가 되는 지점이 하나의 톨게이트가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역배열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위로 쳐 올라가려고 해도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본전 심리 때문에 저항이 많이 걸려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강한 양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뚫고 가기 힘들다. 강한 거래량과 양봉이 나오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시장이 첫 번째로 좋아야겠죠. 그 다음에 그 종목단의 재료가 좋아야겠죠. 그런 것까지 이제 연결해서 사고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만 이렇게 팁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결론은 정배열에서 웬만해서는 정배열 구간에서 어떠한 차트를 매매함에 있어서 정배열 구간에 있는 것만 매매를 하자. 일반 개인들은 역배열 있는 거는 저항대가 많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매수를 좀 자제하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평선의 응집과 확산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얘기를 하면 응집은 모은다는 거고 확산은 퍼뜨린다라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하나의 차트를 좀 끌고 와서 볼게요.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차트를 제가 끌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정배열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쭉 이렇게 나오죠. 차트를 쭉 봐볼게요. 지금 오른쪽 끝으로 보면은 역배열이 되었죠. 근데 이 구간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이 계속 응집을 하고 있죠. 보이고 있죠. 이거를 응집이라고 해요. 이렇게 응집이 되었다가 한 번 더 역배열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일정한 가격대를 지키고 있죠. 계속 이동평균선이 모였다가 다시 약간 벌어졌다가 이런 작업을 계속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쭉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게 보여요. 여기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응집했죠. 모았죠. 이런 모으는 구간이 길수록 위로 칠 에너지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상단에서 다시 이동평균선이 쭉 모입니다. 상단에서 이동평균선이 모인다는 거는 하방 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모인다는 거는 하방 쪽으로도 많이 뺄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저점에서 응집은 위로 칠 확률이 좀 높고요. 고점에서의 이동평균선의 응집은 올라갈 확률도 있고 떨어질 확률도 있다.
근데 떨어지는 것도 항상 생각하고 떨어지는 것도 생각하고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응집을 했는데 일정한 가격대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그리고 응집과 확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앞에서 캔들, 그리고 거래량, 이동평균선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추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 캔들, 이동평균선, 추세 이 세 개가 합쳐가지고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추세 어떤 추세가 나오는지 여기에 적용을 시킬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이 모든 앞에서 배운 이 세 가지를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실전에 가까운 첫걸음이 들어가니까요. 앞에 내용들 잘 숙지해가지고 다음 강의부터 열심히 더 집중해서 강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